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뉴스데스크 강원은 삼척 정월 대보름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삼척 죽서로에서 올해 축제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삼척 기줄다리기를 소재로 하는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축제 분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하라 기자가 올해 정월 대보름제 행사를 소개합니다. 삼척 시내 곳곳에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수로부인과 삼척동자가 거리마다 세워져 시민과 관광객을 반깁니다. 삼척시의 대표 축제인 정월대보름제가 4년 만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재래 행사인 산신제와 신목 모시기를 비롯해 별신구판과 살대 세우기 같은 민속놀이 등 9개 분야 46개 행사가 열리는데 엑스포 광장과 시내 척주로, 삼척 해수욕장 등 삼척 전역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새해 소망 길놀이 행사로 본격적인 막이 열리는 가운데 취타대와 사물놀이, 시민과 관광객이 내일 오후 우체국 사거리에서 엑스포 광장까지 행진합니다. 5시부터는 엑스포 광장 특설 무대에서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은가은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 공연도 시작됩니다. 정월대보름제의 백미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줄다리기. 코로나19 탓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3년 동안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기줄은 새 옷을 입고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이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다시 전면적으로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먼저 무게는 한 1톤 나갔는데 요거는 한 300kg 쭉 한 700kg 정도 나갑니다. 올해는 어린이 60명이 참가하는 애기 속닥 기줄다리기 행사도 추가됐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평소에 하던 기줄다리기가 속닥, 중기줄, 대기줄 외에 어린이 기줄도 금년에 실시를 하고 특히 이제 외줄타기 공연을 실시를 합니다. 축제 기간 엑스포 광장 일대에서 기줄을 만드는 술비놀이와 외줄타기 등 줄과 관련한 체험 행사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삼척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열리는 달집 태우기와 망월놀이로 밤하늘을 밝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금부터는 삼척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삼척 지역 경제는 지금까지 시멘트 업체와 에너지 공기업이 이끌어왔는데요. 최근 삼척시는 새로운 동력으로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삼척시 원더급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지난 2014년 국내 4번째로 세워진 천연가스 생산기지입니다. 2017년부터는 지금의 저장 탱크 12기, 총 261만 킬로리터의 천연가스 저장 능력을 갖추고 상업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한국남부발전 삼척 빗들이 본부가 있습니다. 1022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2기가 2044메가와트 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105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2기를 갖춘 삼척 블루파워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는 하반기 첫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오염의 우려가 끊이지 않지만 다양한 에너지 시설이 조성되고 이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기업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삼척 지역의 산업 구조는 기존의 시멘트와 석탄 중심에서 크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척시가 전국 최초로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수소 산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까지 모두 693억 원을 투입해 전문 산업단지와 임대형 공장, 창업지원센터 등을 갖춘 산학형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삼척 교동에는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주거시설인 타운하우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주택과 태양광 주택 등의 주거시설 11동이 조성되는데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최소 7일에서 한 달까지 독립운전이 가능합니다. 수소 생산시설과 수소 충전소가 갖춰지고 수소 차량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수소 전문기업 20개, 일자리 3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의 인재들, 마이스터고 또 강원대, 또 폴리텍 대학에서 나오는 지역의 인재들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새롭게 공급하는. 수소 산업을 선점하려는 삼척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이 있는 삼척시는 전국적인 동굴 관광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등 동해 장관을 파노라마처럼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 도시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7km의 긴 해안선을 따라 아름답고 푸른 동해를 만날 수 있는 삼척시. 대표적인 해양 관광시설로 손꼽히는 길이 874m의 해상 케이블카는 장호와 용화 해변의 바다 위를 오갑니다. 강화 유리로 된 바닥을 통해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데 2017년 개장한 뒤 벌써 15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해안선 5.4km를 따라 조성된 해양 레일 바이크를 타면 푸른 소나무 숲과 에메랄드빛 바다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금강과 아름다운 기암 괴석의 정취는 600m 길이의 데크길과 출렁다리로 이어진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탐방로를 걸으며 만날 수 있습니다.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한 삼척 남하산에는 바다를 바라본 대규모 조각상으로 유명한 수로 보인 헌화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바다가 빛나 보여서 너무 맑아서 좋고 혼자 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는 바다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루지 시설과 곤돌라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표 해양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삼척의 대표적인 내륙 관광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동굴을 만날 수 있는 대이리 동굴지대. 이미 전국적인 동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삼척 환성굴과 대금굴 등이 자리 잡은 이곳이 문화와 생태, ICT가 결합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합니다. 202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힐링과 캠프, 스마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케이브파크 178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매력 지수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현재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원 남하산 루지 사업과 내륙 관광도 함께 속도를 낸다면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척시는 해양 관광에 새로 탈바꿈하는 동굴 관광 개발을 통해 동해안 최고의 관광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상수 삼척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뉴스에서 저희가 주요 현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삼척시가 에너지 도시 또 해양 관광 도시로 자리를 잡으려면 교통망이 더 개선돼야 할 텐데 동해선 철도와 동서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현안과 또 삼척시 구상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삼척시는 교통망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다행히도 철도의 경우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삼척 강릉간 고속화 철도는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도로망 역시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은 국가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산 확보와 착공 시기인데요. 이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역량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삼척의 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삼척 원도심이 많이 침체돼 있는데 최근 삼척고와 또 삼척의료원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을 비롯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원도심 활성화 현안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삼척의료원은 이전이 확정됐고 삼척고등학교 이전 역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는 앞으로 부지 활용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 중 발주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견도 꾸준히 청취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폐광 지역인 삼척시 도계읍의 상황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앞으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조기에 문을 닫을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폐광 지역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취임사와 공약 사항에서도 언급했듯이 폐광 지역 도계 내국인 면세점을 유치해 도계광업소 조기 폐광에 대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폐광 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 법률에 대한 개정 추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위한 조세 특례 조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도계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삼척시장이 되신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시정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모든 시정을 이끌어가는 기본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삼척시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 조성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기업 유치 등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삼척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5.9%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기와 가스비가 30% 안팎 끌어올라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지수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월보다 5.9%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 33.2%, 등유 37.7% 오르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은 3%, 공업제품은 6.5% 뛰었고 전기, 가스, 수도는 27.6% 올랐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도내 100번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강원도 백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주인공은 강릉에 사는 가정주부 신정혜 씨로, 신 씨는 지난 2013년 도내 6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이성욱 씨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신 씨는 주부로서 1억 원을 약정하고 기부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남편을 보며 큰 결심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욱, 신정혜 부부는 도내 7번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입니다. 항구에 불법 설치한 시설물을 살피던 공무원이 해당 시설을 설치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32살 서모 씨가 고성군 주광면 가진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오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2명이 현장을 찾았다가 40대 공무원이 서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성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속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인구 21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1만 1,159명으로 한 달 전보단 222명, 1년 전보단 1,808명 줄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16명 늘어난 왕산면, 4명 늘어난 사천면, 19명 늘어난 포남 2동, 121명 늘어난 성덕동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읍면동의 인구가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강릉시 인구는 지난 2010년 말 22만 121명을 기록한 뒤 2011년 21만 명대로 내려왔고 이후 12년 만에 다시 21만 명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영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도청 제2청사를 강릉이 아닌 다른 시군에 유치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강릉시는 일찌감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 영동 지역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제2도청사를 무조건 강릉에 설치하는 건 김진태 지사의 정책 방향인 지역 불균형 해소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동 지역 시군과 전문가로 구성된 제2도청사 공론화 및 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켜줄 것을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원주환경청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어기고 확약서 작성 등 편의를 봐줬다며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안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 합의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동해안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다음 달까지 화물 수송 차량의 과다 적재나 바퀴를 씻지 않는 행위 등을 감시하고 먼지 저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벌크 화물을 하역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강원도의 축제와 행사 7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축제는 오는 6월 강릉 단오제, 7월 동해 묵호 돛제비 페스타, 9월 원주 댄싱 카니발, 10월 강릉 커피 축제, 겨울철 강원 스노우 페스타 등입니다. 또 오는 9월과 10월 고성과 속초, 양양 등에서 열리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와 내년 1월과 2월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선정된 축제를 해외 주요 도시에 소개하고 이와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을 현대적 공연으로 바꾼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공연이 세계 3대 공연 축제에서 선보입니다. 정성군은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호주 애들레이드 프렌지 페스티벌에 아리아라리를 7차례 공연해 전통음악과 무용, 타악기, 영상 등이 혼합된 다채로운 정선아리랑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프렌지 페스티벌은 세계 3대 공연 축제로 인정받고 있고 올해 5,8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1,200개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고성군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자 늘어난 이자 차액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고성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야 할 이자 차액을 기존 최대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고성군청에 신청하면 되며 고성군은 내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지방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특집 뉴스데스크 강원 지금까지 삼척 죽서루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